계시면서 좀 느꼈던 소외랄까? 좀 가벼운 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나요? 해주시죠. 아무래도 본원이라고 불리는 큰 조직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좀 가족같이 이렇게 좀 편한, 솔직히 이제 편한 것도 있고, 눈치 볼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눈치 보실 분들이 봐야 될 분들이 좀 적다, 수가 적다라는 뭐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시스템에 이렇게 내가 시스템에 이렇게 몸담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덜 받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표출을 저희가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생활이 부족하다, 뭐 식당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표출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사실 우리가 좀 별똥부대 같은 느낌을 지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외에 연구 활동은 사실 뭐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실마다 또 다르고 분위기가 이래서 나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가 나쁘다 좋다고는 사실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사실 지금 저 실에서 하는 게 나름 또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센터가 지역에 있고 본원이 뭐 대전에 네, 있고를 네. 떠나서 네. 연구 시스템 같은 거, 또는 연구하는 환경이라든가 뭐 네. 펀딩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결과물을 제출하고 뭐 숙제 검사 받고 하는 것들은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젊은 연구자에 네. 속하시는 네.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젊은 연구자들, 뭐 수많은 호기심, 뭐 과거에 가졌었던 포부 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느끼고 있는 연구 현실 표현을 좀 뭐 나름 부드럽게 한다 그러면 좀 폐쇄적인 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라는 게요. 저희가 사실 예전에 이제 선배분들이 말씀하시던 그 TDX 자랑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사실 앱틀이라는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에는 예전 분들이 그렇게 내세웠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사실 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 5년 과제로 빠르게 이렇게 순환하는 그 프로젝트 속에서 이렇게 담다 보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지 안 나온 것 같은지도 모르게 과제가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들, 뭐 과제비를 따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같이 이제 뭐 말단들은, 말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반 연구원들은 자기 맡은 바 임무만 하다 보면은, 이 굴레 속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결과물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직장 생활하듯이 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근데 나의 위치를 알라 그러면 뭔가 공개된 것 속에서 상대적인 비교도 하고 내 결과물이 평가도 받고 피드백도 내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IT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것들은 많은 것들이 거의 점점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고 그게 또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공개되고 그 속에서 이제 산업 생태계가 생기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뭐 그런 거를 잘하는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 구글이고 페이스북, 요즘 뭐 IBM 같은 예전에 컴퓨터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근데 아이템은 갖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할 때는 우리의 그 상대할 거대한 공룡들은 그런 기업들이다 하면서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 4, 5년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건비를 대고 재료비를 대고 이런 것들에만 너무 몰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4년 동안 끝났고 다음 과제를 또 따고 또 다시 4, 5년 살고 이런 굴레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경험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건데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월급이 나오고 입자님 시키고 동료들과 회의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결과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비판적인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너무 내가 하는 일은 분명히 뭔가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고 주고 어떤 좀 사실 좀 비교도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폐쇄적으로 갇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 팀에서 하는 어떤 과제나 어떤 것들도 다 어떤 경쟁의 아이템으로만 보이고 혹시 내가 또 잘못 유사하면 이런 것들이 옆에서 또 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수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벽을 깨고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시스템이, 조직의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그 어떤 희생을 많이 필요로 하고, 왜냐면 어딘가에는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부르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젊은 연구자라고 이제 시장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작지만 요 저희 소랑권 연구센터 내부에서도 뭐 어떤 이렇게 문서화 작업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분위기상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공유가 되지 않으면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늦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저도 이제 뭐 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후배분들, 제가 더 생활을 하고 더 이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공개라는 게 이제 뭐 다 밝힌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한 이렇게 공유와 공개된 이런 플랫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이제 세대 분들이 최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고민거리, 네. 걱정거리, 뭐 세대도 좋고요, 연령도 좋고, 직급 입장에서도 좋고,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제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흔한 말로 이제 머리가 커진다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대가리가 이렇게 듣고, 커진다. 예. 이거를 막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 저희 가치관하고 충돌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되게 사소한 것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에서 회의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할 때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지? 뭐 이런 것조차도 이제 걸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근데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다양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치가 선진적이지 못할까부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초 질서를 안 지킬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영국 그 TMTDP 쓸 때 정성들이 안 쓸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우선순위를 뭐 이렇게 따져서 사소한 것들 빼고 한다 그러면, 좀 우리 동료들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전 질문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되게 슬프지만 이 연구개발 조직은 평균을 맞추는 조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인간적이냐 안적이냐는 사실 별개의 얘기예요. 그거는 국가 시스템에서 받쳐줘야 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태돼서 나 이 조직에서 도저히 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만두고 나가면 나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애틀이라는 조직에서 저 사람한테 공짜로 돈을 줘야 되는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 사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도태된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제 공유도 말씀드린 게,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10명 중에 2명이 잘한다 그러면 사실 8명에 2명을 받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쟤네가 다 먹으면 우린 너무 뒤로 처진다. 니네가 가진 것 좀 우리한테 줘라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게 안 하면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와 술친구라기보다는 유명하다는 표현 좀 그런데 굉장히 실력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 이제 우리 조직에서 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좀 거북스럽게 들리실 분들이 사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조직 문화를 해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구성원 중에 이제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 많이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나의 그 저 사람에 대한 역량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딴 거 하는 것 같고, 뭔가 다 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 같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뭐 생활도 편하고 한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뭐 회사 생활을 해도 되는데 자꾸 이제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좀 방어막이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굳이 업무라고 연관된다 그러면, 회사 생활하고 연관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저는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 혹시 다른 분들이 제가 이런 생활을 하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누구나 갖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갖고 있는 문제들이죠. 고민들이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직업관, 어떤 그 사명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주위가 왠지 내 아이 생각보다는 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혼자만의 생각들이 스트레스로 좀 다가오죠. 그럴 좀 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인데요. 40대가 사춘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되게 멋있는 몸에 가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올해부터 50, 내년부터 50인데 네. 저희가 그런 고민도 똑같이 하면 이제 바로 꼰대 소리를 듣는데 네. 꼰대를 들어오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어른분들이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바른 방향, 자기간의 가치관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 진짜 다르거든요. 이 옷만 갖고도 막 너 왜 그런 옷 입었어?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저도 이제 일 자체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쪽을 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스템에서. 왜냐면 나는 일을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일을 못 받으면 그게 통신이 아예 안 되거든요, 얘기가. 사람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잔소리를 하다 보면 이제 꼰대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고, 내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열고 내가 이런 모양의 사람인데 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그쪽도 좀 모양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공개라기보다 공유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공유 시스템이 이런 분위기 안에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움직이는데 왜 쟤는 안 움직이지? 라는 그런 거에서 이제 충돌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요. 그거를 사실을 막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인간적인 유대감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입사할 때 보면 보통 인성질문 같은데 이제 취미생활 막 이렇게 적게 하잖아요. 보면은 뭐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뭐 술 먹어요? 뭐 이런, 요즘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괜히 질문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갖고 뭔가 아침에 차 한 잔도 하고 하면서 어떤 유대감을 맺고 같이 이제 어차피 뭐 10년, 20년 같이 옆자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젊으신 분들 이제 후배분들 이렇게 오고 오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런 큰 조직의 어떤 PBS 문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도 이제 큰 높은 곳에서의 어떤 해결책의 논할 그럴 거 전에 좀 우리 조직원들이 조금 더 좀 유한 좀 그런 생활을 같이 동료들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좀 너무 이렇게 좀 책상에만 이렇게 가지고 딱 근무 시간 끝나면 이제 뭐 별로 얘기도, 심할 경우는 뭐 바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인사도 사실 많이 못 나누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동료들끼리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혼합공유센터는 작은 조직의 장점인데요. 그런 게 강제적으로라도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농담도 많이 던지고. 지역 어르신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또 장점입니다. 예. 그리고 막 처음에 이제 뭐 서운한 점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너무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조직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너무 고착화되면 폐쇄적으로 되긴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뭐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가짐도 고치고 우리 시스템도 고치면서 이제 공유하고 분배하는 스타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동료들끼리는 우리끼리라기보다 우리는 좀 환경이 좀 사실 보면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하나 좀 궁금한 건 있는데 네. 후배 연구자로서 저는 딱 그런 게 있대. 그 연구하고 삶 이럴 때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아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이제 네. 멀리 있어가지고 좀 그럴 경우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좀 제대로 좀 기여하고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연구에 좀 많이 시간도 투자하고 몰두하고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반대쪽으로 삶이나 아니면 가정에 이런 데 좀 소홀해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보면은 뭐 저희 실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좀 야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연구자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경험센터에 아이들도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많은데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좀 가정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이제 그런 동료분들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균형을 좀 맞춰서 가는지. 예전 선배분들은 그래도 휴일도 없이 365일 중에 360일 나와서 일했다 많이 얘기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요즘 이제 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가정도 많이 이제 또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이런 거. 근데 일 자체의 스타일이 연구개발은 1시간, 2시간 더 일한다 그래서 결과물이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 그 세상이 아니잖아요. 일도 그렇고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오랜 고민을 통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게 문제긴 한데 저는 그 오래 앉아 있어서 오래 불 켜놓고 뭔가 고민하는 어떤 거를 강제로 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부정적입니다. 저희가 내는 결과물은 6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10시에 퇴근하고 11시에 퇴근하는 사람보다 덜 나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결과물을 잘 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데 리프레시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끼리 창의적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을 100으로 만드는데 사실 10시간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을 10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을 1시간 만에 100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특허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뭘 느끼냐면 이게 리프레시가 안 되고 뭔가 계속 갇혀 있으면 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깊이 고민하다가 안 되면 다른 일을 하거나 밖에서 어디 뭐 차라도 마시거나 다음 주에 하자 그러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도 깔깔거리고 어느 날 다음 주 혹은 이렇게 딱 와서 보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이 번뜩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일관성을 내 마음속에 계속 가지면서 결과물을 내야겠다라는 어떤 그게 있어야죠. 의지라든가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죠. 근데 그 사명감은 절대 일하는 시간하고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리프레시가 되고 그런 사명감 바탕에서 충분한 휴식도 있어야 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자기만의 생활을 따로 갖고 있어야 결과물이 훨씬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도 뭐 입사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별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저 일을 왜 해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은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12시까지 일해야 된다 그러면 조직에 어떤 몸담고 있는 돈 받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12시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물을 내냐 안 내냐는 좀 다른 문제고 이제 강제로 직장 생활이 6시까지 있어서 오늘 집에 가서 좀 가족들과 보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보다 나는 직장에 10시, 11시까지 꼭 있어가지고 나의 이런 것들이 내가 꼭 일하는 어떤 꼭 해야만 되는 사명감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의식 다음에 해법으로 들어갔을 때 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 갈려요. 맞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가 나와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김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몇 가지 정도라도 이런 건 진짜 좀 변했으면 좋겠다. 네. 큰 이야기든 작은 이야기든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콕 집어서 들어보고 싶어요.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가장 고민이 그거거든요. 4, 5년, 뭐 예를 들어서 길게는 뭐 10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람을 느낄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런 결과물은 보통 내가 뭐 논문을 어디 썼다거나 특허를 썼다. 특허도 요즘 뭐 특허를 받는 경우가 막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어서 굉장히 좀 먼 얘기처럼 들리고, 기술 이전도 뭐 어떻게 뭐 크게 뭐 이렇게 성공한 경우도 뭐 있겠지만 그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는 결과물 아웃풋에 대해서 더 해봤자 뭐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요. 그러다 보면 그래, 스트레스 덜 받고 생활하는 게 좋지. 뭐 그게 제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기보다 어떤 제도적으로 좀 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4, 5년 후에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거를 상용화하는 표현이 뭐 가장 적합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더 원차원에서 임팩트를 그 제도적 장치에 좀 임팩트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담 조직에 힘을 좀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전담 조직을 따로 두고 어떤 연구부서와의 그 어떤 인터페이스를 둬가지고 어떤 뭐 2, 3년이 걸리더라도 좀 괜찮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용화 쪽 파트와 이렇게 연관을 짓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뭐 제가 생각해낸 이런 게 아니구나. 일반 그 기업들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업 부서가 있고 전담 R&D 부서가 있어가지고 R&D 부서에서 나온 게 이제 사업 부서하고 같이 돼가지고, 왜냐면 상용화할 때 사실 엄청난 문제들이 있고, 최근의 이슈는 누가 먼저냐가 아니고 누가 만든 게 더 잘 되냐거든요. 그리고 누가 만든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써서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결국 다시 또 돈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를 우리가 뚫고 나가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거에 대한 제 1단계는 이제 구체적인 협력은 상용화에 대한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연구기관인데 우리가 왜 그 모양이, 커넥터의 모양이 네모가 아닌 세모가 돼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데이터를 못 모으는, 요즘 트렌드를 얘기하면 데이터를 결국 모으지 못하는 우리만의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 말고도 많은 그 글로벌 업체가, 국내 업체들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일 테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연구원들은 상용화 가면 골치 아프고, 0이 1이 되는 거 100번 시도해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저희랑 싫어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통과 못하면 아무도 우리가 만든 거는 안 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의 그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그런 생각들에 대해 가치관에 대해서 일반 회사보다는 호출하기가 좀 편한 이런 조직, 그 애트리 같은 조직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 보면 어떻게 보면 호남권 연구센터의 제일 미션이 그거거든요. 연구소에서, 대전에서, 본원에서 만든 거를 이 호남권 그 지역의 지역적 전략 사업과 접목해가지고 좀 퍼뜨려라.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막 듣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고, 제가 이제 입사할 때만 해도 그래도 내가 어디 사업부서 내가 왜 난 연구 R&D 부서에 가서 일할 거야. 나는 내가 뭐 박사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입사를 저도 이제 했거든요. 물론 저는 박사가 아니라 석사로 들어왔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책임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조직에서, 야, 이게 이렇게 갖고는 결과물이 절대 안 나오겠구나. 저 갓들어온 애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저도 생겨요. 이게 이제 꼰대 마인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히 꼰대 마인드, 너와 나의 문제로서는 사실 해결이 절대 안 되고요. 야, 우리 좀 더 위아더 월드 합시다 하고 으쌰으쌰 해갖고는 절대 안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우리가 가야 될 어떤 큰 목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제도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결과물을 뾰족뾰족한 것들을 동그랗게 만들고 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우리 조직에서 하는 그 시험 검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피드백이 돼가지고 뭔가 데이터로 쌓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내가 가진 거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은 뭐 말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닌데 여하튼 요지는 우리 조직에서 뭔가 결과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좀 외부의 매트리를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가거나 다른 데 공개될 때 뭔가 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좀 엄청 받쳐주고 그런 것들이 좀 임팩트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대 간의 문제는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대의 뭐 중간에 있는 세대든 뭐 젊은 세대든 네. 시니어든가 네. 그 같은데 세대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까 모두에도 이제 좀 약간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그런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약간의 아이디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보다 이제 이 두 분 말고 더 뒤에 오셔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야 이건 좀 세대 차이가 있네 하는 분들은 뭐가 사실 제가 지금 힘드냐면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웃는데 야 너 뭐 어제 잘 지냈어? 아 이거 잘 지냈습니다. 일 다 했어? 아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말이 없어요. 근데 결과물은 잘 내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제가 내일 떠날 것 같은 이상한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혹시 제가 우리 조직을 무시하거나 혹시 뭐 나를 무시하거나 이 무시라는 말은 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성에 안 차거나 뭐 이런 걸 아니까 쟤는 어떻게든 안 쳐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제가 뭘 좋아하지? 저 좋아하는 거 나도 한번 같이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닌 기존의 기성세대 혹은 조직의 책임을 갖고 끌어가야 될 사람들이만 고민해야 될 문제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까지 걸리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조직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야 너 그래서 우리 애트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신입직원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 단위로, 팀 단위로 지금 이제 뭐 실팀이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없지만 이게 너무 개인 플레이 그래도 박사 30대 중반에 박사까지 받고 그러냐 이렇게 온 사람들이 뭘 그런 게 필요해. 그냥 네 생활하는 대로 좀 하고 결과물 좀 가져와봐. 뭐 이런 게 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박사라는 게 사실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조직 차원에서는 뭔가 조직의 어떤 별 모양의 조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뭐 네모 모양새를 갖고서 그걸 뚫어보려고 막 그냥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선 별은 어떻게 좀 통과를 한 후에 거기서 떠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10년을 가까이 공부한 사람이 뭘 그런 게 필요하냐가 아니라 조직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뭐 3, 4일짜리가 아니라 좀 꾸준히 교육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교육기관에 실에서 당장 이 사람 써야 되는데 무슨 교육이냐 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저 사람을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부드럽게 녹일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신입직원 때 받았던 교육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짧았지만 사실 많은 영향을 사실 처음에 우리트를 가해줬어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 이론을 공부한다는 이런 것 그게 중요하다라기보다 어떤 조직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애트림이 그렇구나
사람들이 대화를 별로 안 하네요. 나는 좀 사람들하고 좀 대화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누가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근데 요즘에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뭐 KIARD 뭐 이런 데랑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근데 사실 갈 때는 귀찮아요. 가기 싫은데 막 이럴 거 많은데. 하지만 가서 또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저런 사람도 있네. 막 이런. 가보면 네. 오해하겠죠. 네. 근데 그게 뭐 짧게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래 바뀌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좀 신호가 오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구석에 그냥 실험실 혹은 자기 자리에서만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야 너 좀 다른 데 가서 너 좀 뭐 좀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은 좀 다양하고 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신진 연구자 입장에서는 월급 받는 중2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또 벗어나야 되고 그 초창기에 겪는 게 첫 번째 좌절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좌절이 그렇게 원하지 않게 적응하는 별 모양으로 적응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사람들 얘기 많이 듣고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게 그 첫 번째 좌절을 멋진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들 막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실내에서도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나 실 흐름 방향 업무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표출하시고 어떻게 좀 그에 부딪히는 이 없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저는 부딪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후회할 때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잘 삭히질 못해요. 포커페이스가 잘 안 돼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얼굴이 막 다 나와서 지금 내가 이 정도까지 위치라고 좀 보시면 이제 중간 정도 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사실 저 스스로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부족한 면인데 근데 다행인 거는 사실 표출을 하면은 순간적으로는 서먹서먹해져요. 그리고 길 경우는 좀 장기화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 사실 순간이에요. 그거를 개인마다 삭혀가지고 쟤하고는 절대 일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꼭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는 직접적으로 회의할 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너 왜 일을 하기로 했는데 너 왜 일 안 하냐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기분 나쁘면 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심할 경우에는 그냥 회의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실장님하고도 얘기할 때도 시장한테도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거나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살짝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돈을 받고 특히 국가의 돈이잖아요. 돈을 받고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좀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바른 말 하면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한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결과물 안 나오는 거보다는 좀 부딪히고 근데 단지 이제 부딪혔을 때 나도 좀 슬퍼를 하고 그런 자세는 좀 있어요. 실에서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그게 실 분위기를 그래서 좋게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반반이에요, 사실. 네. 왜냐면은 진짜 능력 좋은 사람들은 그것도 되게 부드럽게 해결하거든요. 그것조차도. 야, 오늘 나랑 그런 하면서도 풀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략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소통하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그 방법론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나 정답으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동의 영향에서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애들이 지금 문제가 저는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어가 별로 없어지고 평론가가 너무 많아져서 어느 것도 정답을 못 만들어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토론은 경론을 하고 결정되면 따른다. 이 문화가 좀 많이 없어져서 결정이 돼도 흔들리고 되도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실천하는 사람,
좀 나서서 좀 정을 맞더라도 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떨까라는 네. 아쉬움도 있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내 입장도 걱정스럽고 비겁해 보이고 이런 걱정들이 요즘 많이 휩싸이면서 자신감도 조직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좀 흐트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 있는 한 대 맞더라도 나설 수 있는 팩이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의 동조해 줄 수 있는 동조자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인공보다 패널들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조직이 그래도의 트림이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 됐으면 좋겠고 충분히 동조할 수 있는 게스트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분이 주인공이 됐을 때 또 우리가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들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 이 시장님 정말 요약을 정말 잘해주시면 정말 저 고기가 절로 끄덕이죠. 저희 일이 왜 한 페이지를 요약하는 거야? 아, 이거 뭐,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실 뭔가 이렇게 평론가가 많아지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왜 배터리의 미래를 내가 왜 걱정해야 되지? 나는 지금 그 A라는 과제에서 결과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어디 뭐 와글와글 뭐 혹은 어디 게시판 혹은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 어디 애트린 이런 문제가 있고 뭐 PBS가 문제가 있고 아,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직원으로서 야 네가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우리 지금 집에 대해서 집이 지금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너 네 결과물 내고 그런데 그거 다야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오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그래 나도 내 목소리 한번 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저 멀리 구석에서 내죠. 근데 그 구석에서 내는 것들이 한두 명이 내면은 사실 잘 안 들리고 그냥 아우 지금 불만이 많나 보다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2,600명이 그냥 다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돼서 가운데 스테이지에는 아무도 춤을 안 추는데 저 멀리서만 그냥 야 춤춰라 막 이렇게만 하니까 그럼 춤을 왜 네가 안 춰? 그럼 또 더 뒤로 멀리 또 멀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사실 우리 사회의 문화하고 사실 무관하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여하튼 그런 건 이제 좀 떨어진 좀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앞장섰을 때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야 저 사람 좀 놀려맞고 저 사람 좀 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문화 그 마음가짐 자세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김근영 박사님께 정말 이거는 마음에 담아놨던 얘기, 네. 여기서 안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네. 저희한테 좀 기회를 주셔서 안 하려고 했던 말까지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하고 오셔가지고 패널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런 기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 조직원들이 들었을 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 이제 부탁을 우리 구성원들 카메라를 통해서 드리면은 좀 유하다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좀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어떤 그 우리 그 일하는 그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딱딱해요 많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다가가기 좀 편한 스타일에 더 많이 노력을 좀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뭐 나보고 술 마시라는 얘기야?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라는 그것보다는 야 네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쟤는 또 나랑 생각이 다르네. 라고 하면서 좀 끄덕이고 같이 좀 근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해. 피드백도 주고 이런 문화를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꼰대 바로 앞에 서 계시는 김근영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